네, 관악라디오가 좋다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이제 공천 과정에서 후보자들이 참 많았었죠. 그래서 어떤 후보자를 정할까? 특히 관악구 같은 경우는 워낙 일반적으로 민주당 예전으로 따지면 민주당 텃밭이다 이런 말이 많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셨는데 이 과정 속에서 경선 참여가 이제 공정하지 못하다라는 생각으로 어쨌든 경선 참여도 하지 않고 후보자까지 사퇴를 하셨죠. 천범진 의장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뭐 일단 지금은 그럼 뭐 어떻게 지내시나 일단 지금 지금 좀 쉬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여유롭게. 네. 네. 한편으로는 뭐 일단 홀가분함도 있겠지만 정말 아쉬움도 정말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어쨌든 그 국민에게 약속했던 그 새정치민주연합의 창당 정신이나 또는 지역사회에서 새로운 정신, 새로운 가치를 가지고 공천을 하겠다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굉장히 아쉽고 또 죄송스럽고 그렇습니다. 네, 공천이 이제 결과적으로 보자면은 일단 권리당원 조사 말 그대로 아무래도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민주당 당원들이 거의 다수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서울에 이제 25개 그 구청장 그 후보 경선 관련해서 지역마다 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관악의 경우에는 권리당원 50%하고 또 일반 여론조사 50%를 가지고 후보자를 선출하는 방식의 경선 방식을 택했는데 이것은 새정치민주연합이 3월 26일 날 창당을 하고 5일 동안 그 3월 31일까지 당비를 낸 권리당원에 한해서만 선거권을 부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9%가 그 과거 민주계 당원이었거나 또는 그 당비를 낸 분들 당직자였거나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구민주계가 아니면 그 경선을 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권리당원이 50%가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관악사에서는 맞지 않는 것이죠. 사실 여론조사 50%도 마찬가지로 보자면 기존 뭐 지역의 상황을 보자면 지역에서 워낙 언론 자체가 별로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존의 구청장이 훨씬 더 또는 아니면 기존에 오랫동안 했었던 당사자가 당연히 여론조사에서 높은 그렇죠. 비율을 여론조사는 뭐 수밖에 인지도 없겠죠. 조사이기 때문에 네. 그 인지도가 높은 분이 높은 그 지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과거에 대부분의 후보들이 뭐 구청장을 다 하셨거나 아니면 현직이시거나 아니면 이제 국회의원까지 거친 분들 또는 특정 정당에서 그 사무국장을 하셨거나 이런 당직을 오래 가지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인지도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런 분들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새정치민주연합이라면 결국은 이제 우리 일반 시민들이 알기에는 이렇죠. 그러니까 구민주당과 안철수 신당이라고 표현되죠. 이렇게 협력을 하는 건데 보면은 이제 뭐 이것을 말하자면 전략공천 내지는 아니면 이제 그 하나의 이 안철수 신당의 새로운 취지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뭔가 다른 방식의 경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애초에 그런 취지에서 주장하셨던 게 있죠. 그래서 이제 민주계하고 새정치연합이 합당을 하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을 만들 때 대국민 약속이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 그리고 가장 참신하고 또 새롭고 또 경쟁력 있는 후보를 선출해서 발굴하고 선출해서 유권자들에게 내보이겠다. 이게 이제 창당 정신의 기본이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가장 적합한 경선의 룰이 공론조사, 다시 말하면 이제 배심원 제도인데요. 과거에는 쓰지 않았던 방식입니다. 그게 뭐냐면 후보자들이 그 배심원들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그 다음에 선관위가 지정한 패널들에 의해서 질의응답을 하고 또 후보 간의 상호 토론을 한 후에 배심원들이 다시 질의응답을 통해서 궁금한 걸 해소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투표를 통해서 그 자리에서 그 선출하는 방식인데 이 방식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국민들이 적합한 후보들을 찾아서 선출하는 방식의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고 약속을 한 것이죠. 네. 다만 이렇게 약속을 했고 이런 방식으로
참신하고 새롭고 그다음에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겠다. 어떤 뭐 구정 운영을 갖고 있는지 또 어떤 마인드 삶이 뭔지 그다음에 어떤 생각과 어떤 철학을 가지고 구정을 운영하겠는지를 판단해서 좀 더 세밀하게 이런 후보를 이제 내겠다고 한 것이었는데 우리 뭐 국가적인 그 재난 사고인 세월호 참사가 생기고 난 후에 이 배심원들을 모집해서 축제 분위기 또는 뭐 체육관에서 많은 분들을 모셔놓고 특정 정당의 경선 후보를 내는 것이 이게 바람직한 행사는 아니지 않느냐라고 네네. 하는 이제 명분으로 시간을 질질 끌다가 근데 결국은 이제 최악의 경우 아까 우리 관악구 같이 권리당은 50% 그다음에 여론조사 50%라고 한다면 이제 저같이 민주계 소속이 아니었던 사람들 입장에서 보자면 이건 뭐 아주 불공정한 경선이고 뭐 비유를 하자면 이 권투를 하는데 선수가 우리 새정치연합의 선수들은 손발을 다 묶어놓고 올라가서 권투를 해라라고 네. 하는 그런 아주 불공정한 경선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실 지금 보니까 이제 청취자분들은 뭐 지역 상황을 잘 모르실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제가 한 번 더 언급을 드리자면 결국은 유정필 전 현재 구청장과 그리고 허기회 과거 이제 민주당 계열이기도 하죠. 또 김희철 전 국회의원 이렇게 세 분이 함께 결국은 경선을 치렀기 때문에 뭐 어찌 보자면 이제 도로 민주당이다라는 평가가 많은데 이게 관악구만의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안철수 신당 역시 그런 정신을 한다라면 새로운 인물들이 진입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했을 텐데 뭐 서울 지역 25개 지역구에서는 혹시 다른 지역구에서 안철수 신당의 의지와 새 정치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출마를 후보자로 이렇게 결국은 최종으로 공천 후보자가 된 사람이 있나요? 뭐 서울은 전혀 없습니다. 경기 인천도 마찬가지고 지방자치단체장, 기초단체장 같은 네. 경우에는 뭐 전혀 전무합니다. 이렇게 되면 솔직히 지역 주민분들이나 국민들 뭐 시민들이 원했었던 새 정치에 대한 것은 반영 안 됐다고 볼 수 있는 것도 아닌가요? 어쨌든 이제 안철수 현상이라고 하는 게 거대 양당의 독과점에 의한 지역주의를 기초로 한 독과점에 의한 거대 양당들이 그동안 국민들에게 어떤 당리당략이나 정쟁만 일삼아 왔고 국민이 원하는 그 정치를 하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안철수 현상이 생긴 건데 그래서 새로운 그 중립지대 중도적이면서도 새로운 가치 그리고 철저하게 정치 혁신이 좀 녹아 들어가 있는 새로운 정치를 해달라고 국민들의 어떤 염원과 요구가 있었는데 어쨌든 뭐 진정성은 이제 나중에 뭐 이렇게 판단해야 되겠습니다만 정말 잘해보겠다. 과거에 그 야당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이 새정치연합과 함께 새 정당을 만들면서 그 정신과 가치가 그대로 녹아 있는 새로운 정당을 잘 해보겠다라는 것 때문에 시작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합당을 하면서 합당하고 난 이후에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우리가 그 공천에 있어서 국민들에게 기득권을 내려놓고 그 다음에 그런 권력 독점이나 기득권층의 독과점 같은 것들을 내려놓는 방식의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공천을 육사지방선거에 했느냐라고 하는 것일 텐데요. 결국은 그 룰에 있어서 단 한 군데도 합당 정신과 합당 시에 그런 그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방식의 배심원 제도로 단 한 군데도 이 경선을 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결국 이제 말뿐이었고 네. 결국은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는 그런 결과가 아니었나. 아마 그러니까 지역민 분들이나 이제 안철수 신당을 지지했었던 것은 사실 안철수 개인만이 아니라 새 정치에 대한 영혼이라고 판단이 드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 자체를 추후에 저희들도 관악구 사실 뭐 큰 틀은 아니라고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관악구 민주당 역시 민주당에 책임 있었던 사람들의 의견이 저희들은 궁금하긴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꼭 물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네. 일단 다른 걸로 볼게요. 같이 이 지역에서 새로운 정치에 대해서 염원을 가졌었던 분들이 솔직히 되게 그 실망도 하셨을 것 같고 이 상황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셨을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들이 주로 나오나요? 그 안철수 대표에 대한 그 기대 또 새정치의 가치와 정신들이 어느 정도 국민의 기대에 걸맞게 갔어야 하는데 그 공천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그 뭐 지분 나눠 먹기니 뭐 네. 도로민주당이니 이런 여러 가지 형태로 더 이게 뭔가 좀 새롭게 시작해 보려고 하는 정치 개혁에 있어서 모든 것이 다 이렇게 휩쓸려 내려가는 듯한 것들이 굉장히 아쉬운 거고 네네. 또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뭐 당장 이 공론제가 다 100% 옳다고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과거에 그 기득권을 갖고 있는 분들이 동원을 할 수도 있고 뭐 그래서 이제 그게 상향식이 아닌 하향식 방식으로 내려보내는 것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네. 일정한 세를 가지고 있거나 일정한 인지도를 갖고 있는 분들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분들 앞에서 후보자의 자질과 경륜 또는 그 의지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서 보여주자고 하는 것들이었는데 근데 그런 면에서 이런 그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주겠다고 하는 그 최소한의 기본적인 약속 이 약속의 경선 룰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또 그걸 기대했고 그걸 요구해 왔고 그런데 결국은 뭐 당원 50 또는 뭐 당원 50이 들어간다는 것 자체도 여론조사 100도 사실은 뭐 아시는 것처럼 인지도 조사일 뿐이고 사실은 뭐 현직이거나 아니면 과거에 많은 그 관직에 계셨던 분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객관적으로 볼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당원 50%를 경선 룰에 넣었다는 것 자체가 결국은 뭐 이 구태 정치, 어떤 구태적인 그 이 공천을 하겠다라고 자인한 것일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과감하게 단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그렇더라고요. 결국 어쨌든 안철수 신당은 말 그대로 소비만 되어지고 결국 이득은 없었다라는 건데요. 하여튼 6.4 지방선거 이거 끝나고 나서 아마 후폭풍 내지는 후에 어떤 평가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고요. 일단 보면 이제 그래도 관악구에서 지역 주민분들이 지금은 자유로워졌으니까 저희들이 여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관악구에서의 새 정치에 대한 고민들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예. 그 천범영 의장께서는 이제 어쨌든 구의원을 이제 2번이나 하셨던 바가 있고 그래서 지역사에서 오랫동안 있었는데 관악구에서 새 정치에 대해서 고민하셨던 부분들 중에서 가장 좀 지역민들하고 나누고 싶었던 게 어떤 것이었나요? 그 2012년에 안철수라고 하는 그 현상이 생기면서 안철수 후보가 대선에 주자로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그 거대 양당 중심의 그런 정치판을 좀 새롭게 가져갈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측면에서 당시 이제 관악 내일 포럼이라고 하는 단체들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함께 참여했던 많은 분들과 함께 이제 지역에서부터 공천 과정 그리고 당의 운영 방법 그리고 그 지역의 당위원회가 주민들과 또는 지방자치에 어떻게 접목돼서 더 많은 어떤 이 풀뿌리 지방자치를 좀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가자라고 하는데 동의하고 같이 함께했던 분들이 많은데 네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공천권 자체가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방식에 그리고 누구라도 좀 승복할 수 있는 그런 그런 기존에 또 유불리를 따지자면 오래 하셨던 분들 또 그렇지 않은 분들 또는 뭐 세력이 있는 분들 없는 분들 다양히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적절하게 조정 조율을 해서 누구라도 약간 좀 미흡하지만 이건 누가 보더라도 좀 인정할 수 있다라고 네. 하는 정도로 가는 그런 어떤 공천의 문제. 그다음에 지역위원회 문제도 당 문제도 과거에는 이제 위원장이나 또는 국회의원 같은 분들이 거의 일방적으로 뭐 이렇게 하향식으로 내려꽂는 이런 방식의 비민주적인 당 운영이 많았는데 그런 방식이 아니라 철저하게 당원과 주민들의 의견들이 그대로 녹아서 상향식으로 가는 방식으로 이렇게 가야 한다라고 하는 정치 개혁적 측면에서는 이제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고 또 그러면서 그러면 정당이 예를 들어서 뭐 선거 때 후보자들이라 내고 네. 그 다음에 뭐 당선되면 적당히 뭐 이렇게 지역사회에서 어떤 유지 역할만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네네. 그러면 지역사회의 주민들과 함께 아주 기본적인 풀뿌리 자치를 함께 해 나가는 방식이 뭘까. 네네. 요즘 뭐 협동조합도 있고 사회적 기업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건강한 마을 공동체 만들기 사업도 있고 이런 것들을 함께 그 지역의 정당의 정당의 지역위원회가 함께 해 나가는 방식의 새로운 그 정치 개혁들이 필요하다. 이런 거 이제 동의를 같이 했고, 이게 이제 안철수라고 하는 정점을 통해서 같이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당시에는 이제 2012년부터 시작을 해온 건데,
결과적으로 그 독자 노선이 아닌 뭐 합당을 하고 또 합당을 통해서 6.4 지방선거 마침 있었습니다만 지방선거의 이런 공천의 방식 뭐 기존의 구태 방식일 수밖에 없고 과거의 어떤 그 전행선에 바뀐 게 없기 때문에 그 함께했던 동지들이 굉장히 실망하고 또 그러면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들을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앞으로도 좋은 활동 좀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끝으로 앞으로 이제 계획들이 정말 궁금하거든요. 일단 관악내 1포럼의 역할도 일단 궁금하고요. 생긴 지는 얼마 안 됐다 손치더라도 이걸로 끝내시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인 행보와 그걸 떠나서 또 관악내 1포럼이라는 모임의 또 행보가 궁금합니다. 일단 뭐 새정치연합의 이제 당원으로서 백의종군 하는 거고요. 네네. 그다음에 2012년부터 관악내일 포럼을 함께했던 동지들과 함께 관악내일 포럼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풀뿌리 공동체를 만드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당장 올해 내에 뭐 개인적으로 계획하신 건 없으세요? 혹시? 아직은 뭐 이제 6.4 지방선거도 끝나고 네네. 아직 뭐 6월 30일까지는 사실 의원직을 그- 유지하고 그렇죠. 있으니까 네네. 네. 7월 1일부터 뭔가를 할까. 그리고 또 과거에 뭐 아시다시피 20대 후반부터 뭐 네네. 관악사에서 여러 가지 난국 지역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어떤 틀 안에서 하여튼 이 건강한 마을 공동체 만드는 역할에 네네. 뭐 제 역할과 할 수 있는 일이 뭘까를 좀 고민한 후에 네네. 뭐 7월 이후에 한번 새로 열심히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네. 어쨌든 그 새로운 정치에 대해서 염원이 없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새 정치에 대한 실체가 무엇인지 한번 더 계속해서 고민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끝으로 보내드리기 앞서서 저희가 신청곡을 늘 받고 있습니다. 함께 들었으면 하는 곡 하나만 좀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저 요즘에 좋아하는 노래인데 네네. 조용남 씨의 네네. 모란동백. 조영남 씨 모란동백. 네. 이 가사가 참 그 가사는 아마 다른 시인이 쓰신 것 같은데. 네네. 이 곡을 리메이크해서 아마 조영남 씨가 불렀다고 하는데 요즘에 아주 적절하게 네, 잘 듣고 있고 한번 좀 네. 열심히 불러서 제가 18번 곡으로 한번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네. 좋습니다. 예.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어쨌든 6.4 지방선거 끝나고 나면 좀 더 그 깊이 있는 내용들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안별로요. 그래서 그때 역시나 또 깊이 있는 내용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청곡으로요. 조용남의 모란동백 들려드리면서 천범영 구의장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